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든 걸 잃어도 살아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날도 그녀는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꾸준히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 낡은 천막 하나 아래에서 여자는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표정은 늘 같았습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는 얼굴, 마치 감정이라는 걸 아껴두고 사는 사람처럼.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29, 아니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거리에서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수아는 19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고 수아는 혼자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출산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보호자 없으세요? 그 질문에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나 혼자서 지켜야 하는구나. 출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의 불빛은 너무 밝았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으며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명 들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아기가 조금 약해요. 그 말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라는 말이 얼마나인지도 알지 못했고 못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의사의 입술만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는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칠 뒤 병원 침대를 내려올 때까지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화장 절차는 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움직였지만 그녀의 하루는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 한가운데 앉아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으로 아이를 안았던 것 같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억은 너무 흐릿했고 현실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학교는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수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말이 필요했고 그 말을 할 힘이 그녀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구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장. 하지만 출산 후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야간 근무를 하면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아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붕어빵 노점을 정리하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요즘 손이 안 따라줘서 내일부터는 접어야겠어. 그 말에 수아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거 제가 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수아를 오래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그날이 수아가 붕어빵을 굽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반죽이 넘치기도 했고 속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상해요라고 말하면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다시 해줄게. 그 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은 더 적었고 눈 오는 날은 손님보다 추위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하루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 물은 적은 없지만 만약 누군가 물었다면 수아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서 있으면 내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붕어빵을 굽는 동안 수아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눈은 철판을 보고
귀는 지나가는 사람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루를 채우면 밤이 왔고 밤이 오면 집으로 돌아가 아무 말 없이 누웠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줌마, 애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수아는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었어. 그 말 뒤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 울음소리가 시장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수아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붕어빵을 뒤집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자신도 몰랐지만 어쩌면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어떤 시간을, 어쩌면 죽었다고 들었던 아이의 목소리를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뒤 이 붕어빵 노점 앞에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한 아이가 멈춰 설 거라는 걸, 아이는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넓은 집, 이름 있는 성, 미래가 보장된 인생. 하지만 아이는 단 한 번도 엄마를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회장의 손자, 신문에는 차세대 경영자라 불렸고 사람들은 그 아이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서 도윤은 늘 조용했습니다. 도윤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표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전담 기사 대기,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웃을 시간도 울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집에서 아이에게 가장 많이 들린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엄마 얘기는 하지 마라.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무심코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은 하면 안 된다는 걸. 도윤의 방에는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엄마 사진도 그저 책장과 장난감 그리고 커다란 창문뿐. 그 창문 너머로 도윤은 늘 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엄마가 아이의 목도리를 고쳐주는 장면.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도윤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는 자주 아팠습니다. 열이 나는 날도 많았고 배가 아픈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늘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윤이 아픈 이유가 몸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도윤은 학교에서 숙제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가족을 소개하는 글쓰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야기를 적었고 주말에 어디를 갔는지 적었습니다. 도윤은 연필을 들고 한참을 종이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와 아빠가 있습니다. 그 문장 뒤에는 아무 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꿈.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냄새는 이상하게 따뜻했고 목소리는 아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춥지? 그 말에 도윤은 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엄마 꿈을 꿨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꿈은 다시 꾸지 않는 게 좋다. 그날 이후 도윤은 더 이상 엄마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빈자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병원 검진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는 재래시장 근처에서 잠시 막혔고 도윤은 무심코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이는 어떤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숙한 곳이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작은 노점이 보였습니다. 눈을 맞으며 붕어빵을 굽고 있는 여자, 두꺼운 장갑, 낡은 코트. 그러나 조심스러운 손놀림.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차 멈춰주세요. 기사는 놀랐습니다. 도련님, 지금은 제발이요. 차는 천천히 길가에 섰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노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얼굴에 닿았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자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보지 못한 채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그 틈으로 아이의 시야에 여자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의 가슴에는 분명히 울렸습니다. 도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나랑 관련 있어. 여자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았습니다. 춥지? 하나 먹을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붕어빵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아이는 그날 집으로 돌아간 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여자의 얼굴과 붕어빵 냄새, 그리고 한마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아. 그리고 도윤은 결정했습니다. 내일도 다시 가야겠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눈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냄새로 남고, 온도로 남고, 목소리로 남습니다. 도윤에게 그날은 그랬습니다. 붕어빵 냄새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아침부터 초조했습니다. 검진도 수업도 모든 일정이 늘 같았는데 그날만큼은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아이는 밥을 몇 숟갈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련님, 입맛이 없으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요. 기사도 비서도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 차가 시장 근처에 다가오자 도윤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이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골목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도윤은 말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차가 멈췄고 도윤은 혼자 내렸습니다. 기사의 손이 급히 따라오려 했지만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금방 올게요. 금방이라는 말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기사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도윤은 늘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어디를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아이였으니까요. 눈은 어제보다 더 내렸습니다. 붕어빵 노점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막 아래 철판 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풍경, 그리고 여자, 수아. 그녀는 어제처럼 조용히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노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감정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처음이 아니라는 걸. 수아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제 왔던 아이,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먼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어제 그 꼬마구나. 오늘도 왔네. 도윤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수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하나 먹어. 오늘은 더 추워. 도윤은 붕어빵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아이의 손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장갑이 좋은데도 손이 너무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아는 붕어빵 하나를 봉지에 담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 속에 판 많아. 도윤은 봉지를 받았고 그 순간 봉지 밖으로 퍼지는 김이 아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냄새가 도윤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도윤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아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점점 젖어갔습니다. 수아는 놀랐습니다. 너 울어? 도윤은 서둘러 눈을 닦았지만 눈물은 더 나왔습니다. 아이의 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해요. 수아는 붕어빵 집게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뭐가 이상해?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물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아줌마도 꿈에서 누굴 본 적 있어요? 수아는 순간 멈췄습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수아의 가슴을 툭 건드렸습니다. 수아는 손끝을 살짝 쥐었다 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요 엄마가 없어요. 수아는 그 말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가 없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돌아가셨대요. 사고로. 수아의 마음이 어딘가에서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는 각자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부모가 바쁜 아이, 부모가 없는 아이, 할머니 손에 큰 아이. 그러니 수아는 평범하게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넌 잘 크고 있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수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근데요, 어제 아줌마를 보자마자 가슴이 막. 도윤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여기가 이상했어요. 수아는 아이의 행동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의 그 동작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병원에서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가 잠깐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서. 하지만 수아는 그 기억을 끝까지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기억을 꺼내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도윤은 작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제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수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발이 내리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멀리서 경적을 울렸는데 수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한 문장만 가슴에서 울렸습니다. 수아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사람 얼굴은 다 비슷해. 너 예쁜 사람 많이 못 봤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요. 수아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그리고 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너무 낯익었습니다. 그게 왜 낯익은지 수아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도 수업이 끝난 뒤에도 처음엔 붕어빵을 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수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올 시간쯤 되면 수아는 철판을 더 깨끗이 닦고 붕어빵을 한 개 더 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소원이 뭐예요? 수아는 그 질문에 웃지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원? 수아의 소원은 너무 단순했지만 말로 꺼내기엔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돌려 눈 내리는 골목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걸 다시 찾는 거.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기도 같은 소원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노점 앞에서 가방을 열다가 서류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무심코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아의 손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선명한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 그리고 한 줄의 이름. 수아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아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도윤? 수아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는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팔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는 흐릿하지도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또렷해서 차라리 잔인했습니다. 출생일, 수아가 아이를 낳았던 바로 그날, 시간까지 같았습니다. 병원 이름도 같았고 분만 방식도 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아이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 걱정이 섞인 채 아줌마 왜 그래요? 수아는 입을 열어야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완전히 잠겨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수아는 다시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한 줄, 보호자 그룹 회장. 그 순간 수아의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 하얀 형광등, 그리고 그날 밤. 수아는 그날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원래 그런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숨는 것뿐이라는 걸 수아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출산 이틀째 되던 밤, 수아는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과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그 남자는 말이 없었고 의사는 대신 말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수아는 물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의사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이는 새벽에 그 말 뒤는 수아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생기록부는 그날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이 종이를 구겼습니다. 아니, 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가방에 늘 있어요. 할아버지가 넣어두라고 했어요. 수아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는 건 사람이 너무 아플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수아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아이의 이름을 처음 불러봤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혹시 병원에서 엄마 얼굴 본 적 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도 없어요.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부정하고 싶어졌습니다. 수아는 도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순간 아이의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아는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 그 안에는 아기 양말 한 켤레와 병원 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팔찌를 꺼내 출생기록부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출생일, 시간, 병원, 모든 게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흔들렸고 눈물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말은 기도 같았고 원망 같았고 사과 같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 되찾아도 되는 걸까? 이미 이 아이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데 며칠 후 수아의 노점 앞에 검은 정장이 열었었습니다. 수아는 그들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 좀 나누시죠. 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선택지는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우리 쪽 아이입니다. 수아는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낳았어요. 남자는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정리된 문제입니다. 그날 수아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잃은 게 아니라 빼앗겼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진실만은 아이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날 밤 수아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일 나랑 꼭 이야기 좀 하자. 눈은 그날도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날 밤 한 아이와 한 여자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아의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아이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아는 붕어빵 노점을 일찍 접었습니다. 철판을 닫고 천막을 정리하고 불을 끄는 손이 유난히 느렸습니다. 마치 이 시간이 끝나면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아서. 약속 장소는 시장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 하나, 가로등 하나, 눈이 쌓인 길 위로 아이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이의 어깨에는 고급 코트가 걸쳐져 있었지만 표정은 어린아이 그 자체였습니다. 아줌마. 수아는 그 부름에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줌마라는 말이 오늘로 끝날 것 같아서 수아는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춥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목도리를 고쳐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 손짓 하나가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만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내가 태어났던 병원 기억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수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볼래? 도윤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병원 팔찌와 작은 아기 양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받은 거야. 도윤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아는 아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너는 내가 낳은 아이야. 눈이 그 순간 더 세차게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아의 입술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럼 아줌마가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말고 엄마. 도윤은 웃으려다 웃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나를?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잃었다고 들었어. 죽었다고. 그 말이 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수아의 심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아는 아이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도윤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수아를 안았습니다. 작고 서툰 품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살아있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수아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아이를 끌어안고 그날 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도윤은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바뀌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진실은 알고 있겠다고. 그리고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붕어빵 좋아해요. 수아는 눈물 섞인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자주 구워줄게. 눈은 그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내렸고 붕어빵 노점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수아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인생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날 붕어빵 냄새처럼 조용히